구급차를 불러야겠다. 저는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쓰러진 남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딸에게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죠. 그런데 딸은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괜찮아. 구급차 안 불러도 돼.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딸에게 묻자 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이름은 임은선, 올해로 40입니다. 현재는 콜센터에서 오전에만 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남편 김성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 은우와 새 가족이 살고 있죠. 은우가 태어나고 생활비가 늘어나게 되자 남편은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는지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도 저와 은우를 잘 챙겨주는 자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약사였어요. 직업병인지 제가 조금 감기만 걸려도 바로 돌아와 간병을 해주고 나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신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이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꼭 알려줘. 당신한테 맞는 약이 있으면 바로 가져다 줄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몸이 약한 저를 항상 지켜주었어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지만 마흔이 지나서인지 저는 수시로 감기에 걸리곤 했어요. 이번 감기는 유독 독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아서 건강해져야 해. 저는 딸을 위해서 빨리 나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약을 챙겨 먹었어요. 힘든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딸 은우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빠, 항상 가져다 주는 마법의 약 엄마한테 주세요. 남편이 웃으며 그래야겠네. 라고 말하곤 감기약을 제게 건넸죠. 저희 집에선 약을 마법의 약이라고 부릅니다. 약이 써서 먹기 싫어하는 은우에게 조금 더 약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잦아 몸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마법의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기분 탓인지 다음 날 깨끗이 낫는 느낌이었죠. 은우 덕분에 엄마가 건강해졌네. 고마워. 아니야, 마법의 약 덕분이지. 이렇게 말하며 딸은 웃는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나 보네. 그럼 나도 이제 출근할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남편 역시 저를 신경 써주며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아픈 탓에 걱정을 했을 두 사람을 위해 저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일상을 차리듯 열심히 요리 밑작업을 했지요. 은우는 점심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와서 아주 기뻐했어요. 엄마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 그치?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겠다. 은우는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어요. 오늘 할 숙제도 금세 해치웠지요. 저도 은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 접시와 식기들을 하나씩 놓으며 음식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은우도 저를 도와 컵을 식탁에 놓았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 오늘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친한 후배가 찾아왔는데 이 녀석이 좀 심각한 것 같네. 같이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은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혼자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럴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은우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오늘은 회사 사람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같이 식사 못 하신대. 아쉽지만 엄마랑 둘이 먹을까? 그러자 은우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아빠 같이 못 먹어요? 엄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은우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애써 누르며 저를 생각해 주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함께 먹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 슬펐던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은우가 맛있게 먹어주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아빠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자. 저는 웃으며 은우와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 함께 저녁을 먹고 정리까지 한 뒤 디저트도 함께 먹었죠. 아빠 디저트는 같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늦으시네요. 그러네. 저와 은우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길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쉬워하는 은우를 달래 먼저 재웠지요. 결국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건 새벽 5시가 되어서였어요.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깨우지 않도록 현관문을 살금살금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와 남편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자 현관으로 나가보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사과를 했습니다. 막차를 놓쳐서 첫 차를 타고 왔어. 걱정했지? 미안해. 어제 막차를 놓칠 정도로 중요한 얘기를 한 건가 싶어 저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목욕하고 나와. 그 사이에 아침 밥 차리고 있을게. 고마워. 씻고 올게. 그리고 얼마 후 은우도 일어나 셋이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은우는 어제 저녁에 있던 일들을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엄마가 어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래? 미안해 여보. 오늘은 꼭 빨리 들어올게. 그렇게 약속하고 다들 집을 나섰어요. 어제처럼 진수성찬을 차리기는 어렵지만 딸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도 퇴근을 한 후 마트에 갔지요. 그리고 마트에서 은우 친구 엄마를 만났습니다. 은우 어머니시죠?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채희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가볍게 던진 말에 채희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럼 은우 하루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게 하시는 건 어때요? 채희도 은우를 좋아해서 둘이 놀게 하면 저도 편하고 은우 어머니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도 애들끼리 놀면 더 좋아요. 매일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한번 추진해 볼까요? 그렇게 저와 채희 어머니는 아이들이 함께 지낼 날을 잡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채희 어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채인의 엄마를 만났는데 채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던데. 그러자 은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나 채희의 집에서 자고 와도 돼? 그럼 대신 채인의 집에서 얌전하게 놀아야 알았지. 채인의 엄마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오라고 하셨어. 은우는 당장 놀러갈 준비를 하겠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채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지 않은 제안을 해주신 채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은우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빠를 맞이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체인에 가기로 했어요. 은우는 그렇게나 기뻤는지 돌아온 아빠를 보자마자 채인의 집 가는 이야기부터 꺼냈죠. 내가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자 배려주셨다고 얘기를 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나도 나갔다 올게.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이니 혼자서 천천히 여유롭게 즐겨요. 그리고 일요일에 내가 은우도 채인의 집에서 데리고 올게. 그럴래요? 그럼 저도 혼자서 좀 푹 쉴게요. 저는 채희 어머니와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빠 그거 뭐야? 은우는 궁금한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남편은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얼굴로 뿌듯해하며 봉투를 제게 건넸죠. 이건 엄마 거야. 엄마 몸이 약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 몸이 좋아지도록 특별히 사온 마법의 음식이야. 그러자 은우는 신기하다는 듯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을 했어요. 엄마 요즘 자주 아프잖아? 이 마법의 음식을 먹으면 엄마도 더 튼튼해질 거야. 나 먹으라고 일부러 사온 거야? 비싼 거 아니야? 고마워. 남편이 제 건강을 걱정해 일부러 사온 것이라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매일 먹으면 효과 좋을 거야. 남편은 웃으며 제게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할 일이 있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이 바빠서 퇴근이 좀 늦어질 것 같아.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은우는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저 역시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은우를 달랬지요. 은우야,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아빠가 다음에 놀이공원 데려가 주신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은우의 기분을 달래주었어요. 남편은 제게 눈짓으로 고맙다는 사인을 보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자기 전에 남편이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음식이 있었죠. 새까만 색에 무언가를 말린 듯한 것이었는데 먹어보니 과일 같은 식감으로 먹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몸에 어떤 작용을 하기는 한 것인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2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두통이 밀려왔고 위가 쓰려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과 은우는 전혀 증상이 없었기에 저는 그날 저녁 식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저 혼자 먹은 것이 뭐였나 되짚어보니 남편이 건네준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음식인지도 듣지 못했으니 그게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후에도 속이 쓰렸지만 어찌어찌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식탁 위에 메모를 남기고 이미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먼저 출근할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라고만 쓰여 있었죠.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사준 음식이 저랑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이런 일로 바쁜 남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 나중에 문자를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당분간은 먹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은우도 일어나 밥을 먹으며 채인의 집에 가면 뭘 할지 기대 가득한 얼굴로 제잘제잘 말을 했습니다. 은우가 학교 갈 준비와 제 회사에 갈 준비를 한 후 둘이 집을 나섰어요. 아빠는 오늘부터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거야. 은우가 잘 때 들어와서 일어나기 전에 회사에 가실 거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지 써서 식탁에 두는 게 어때? 제가 말하자 은우는 알겠다고 하며 또 제잘제잘 수다를 떨었어요. 저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가 준 거 오늘도 잘 챙겨 먹었지? 매일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좋대. 저는 답장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문자에 답장이 온 것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몸에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면역 반응과 같은 것이 생긴 건가 생각했지요. 남편은 몸에 안 좋은 것은 없다고 했지만 어제 겪었던 두통과 속쓰림을 생각하면 좀처럼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버리기에는 미안해서 차라리 남편이 먹어서 더 건강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도시락에 그 식재료를 넣어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저도 힘들게 구해온 귀한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에게 맞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특별히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 없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역시 제 몸에 맞지 않았었다 보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기다렸던 토요일이 되었어요. 은우는 채인의 어머니가 데리러 와주신 차를 타고 놀러 나갔습니다. 남편도 아침 일찍 지방 온천에 가겠다고 나갔지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채희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은우는 활짝 웃은 얼굴로 채희와 함께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도 쇼핑을 나가서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죠. 그리고 순식간에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은우와 영화를 보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길 수 있었죠. 남편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저녁이 되고 은우와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우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시무룩했다니까? 채이랑 헤어지기 싫었나 봐. 저는 그런 은우가 귀여워 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채인의 집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다음에는 채이도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할까? 저는 채인의 어머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우는 작게 고개를 옆으로 흔들며 말없이 제가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씻고 오겠다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가자 은우는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옷 자락을 끌어당겼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은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할 때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화장실에 달려간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 불러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우에게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며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을 걸었죠. 그러나 은우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구급차 안 불러도 돼. 저는 은우의 말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빠, 나쁜 짓 했어. 하늘이 보고 벌 내린 거야. 저는 은우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선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라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다행히도 쓰러진 뒤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어서 남편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틀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보호자는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은우가 말하려고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은우야, 미안.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알려줄래? 그러자 은우는 채인의 집에서 그리고 영화를 보며 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얘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얼굴색이 변해갔습니다. 은우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요즘 자기 전에 은우네 아빠가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몇 번 봤어? 채이가 자기 전에 은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 그게 9시 정도잖아? 아빠는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일 거야. 거짓말 아니야. 그럼 우리 오늘 같이 확인해보자. 그렇게 은우는 잘 시간에 채이와 함께 방에서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몇 분 후 채이가 화장실을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은우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채이가 말한 대로 남편이 채인의 집 앞을 지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여성이 있었죠. 남편은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화기애애하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우는 그 여성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요. 채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이 되어 남편이 데리러 왔지만 은우는 어제의 남편을 본 이후 남편을 보고 웃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영화를 보면 기분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영화관에 가서 둘이서 영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이 3장이라 물었더니 남편은 영화 티켓을 살 때 착각하고 엄마 티켓까지 사버렸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은우는 아빠는 맨날 그렇게 허술하냐며 살짝 웃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아빠가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귀를 기울여 봤다고 했습니다. 옆에 딸이 있잖아. 왜 어차피 내 딸이 될 건데, 은우야. 내가 엄마가 되는 게 더 예쁘고 좋지 않니? 은우는 갑작스럽게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어 놀랐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말렸다고 했지만 그 후에 남편은 그 여자와 다정하게 영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티켓까지 사버렸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은우가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남편이 이런 짓을 뒤에서 하고 있었다니 딸이 하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실려갈 때 남편 휴대전화를 식탁에 그대로 놓고 간 것이었죠. 계속해서 벨이 울려 휴대폰을 보니 한 여성의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제 영화 재밌었어. 와이프 내쫓는 건 잘 돼가고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우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를 쫓아낼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쓰러진 원인을 찾았으니 병원에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은우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영양분의 과잉 섭취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잉 섭취를 하면 때로는 몸에 자극을 주어 두통이나 위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한식 재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혹시 남편분이 매일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있었나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꾸민 짓은 제게 영양소가 응축된 음식을 꾸준히 먹여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입원을 해 있는 동안 그 여자와 함께 살 궁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선명해지자 그동안 남편이 했던 계획과 행동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남편이 의식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주어 저는 평정심을 찾고 다시 병원을 향했습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친정애가 우선 은우를 맡겼어요. 은우야, 지금부터 아빠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올게. 기다려줄 수 있지? 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 각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린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딸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웠던 남편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병실 앞에 도착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병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문에 작게 뚫려 있는 유리로 안쪽을 보니 모르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살짝 열어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았어요. 자기가 쓰러졌는데 와이프는 간호도 안 해줘? 너무하네. 그런 여자랑 빨리 이혼해. 알았어. 그리고 그 여자 아직도 멀쩡한 거야? 저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저 여자가 꾸민 짓이구나 생각했어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남편과 여성은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여자는 당황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아, 사모님이세요? 저 성태 씨랑 같은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걱정이 돼서 병문안 왔어요. 사모님 오셨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문을 막아섰어요.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가세요. 저는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여자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어요. 남편은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필사적인 얼굴이었죠. 아, 그래요. 희영 씨도 조금 더 계시다가 가세요. 남편의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고 목소리도 조금 떨렸죠. 병실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제가 조금 움직이면 여자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죠. 저는 은우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자랑 바람 피고 있었다고? 갑작스러운 저의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회사 직원이라니까? 아, 그래? 회사 직원이랑 꾸역꾸역 딸이랑 같이 영어 볼 때 같이 갔구나? 요즘은 회사 직원이 딸한테 내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나 보지? 제가 비꼬며 말하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러웠어요.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준 그 몸에 좋다는 음식 내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신 도시락에 넣어서 요리 좀 해봤어. 그 말을 듣자 좀 전까지 시무룩해 있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쓰러진 거 아니야?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었어? 당신은 몸에 좋은 거라고 했지 않았나? 나도 당신이 더 건강해졌으면 해서 도시락에 넣은 건데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게 당신 도시락에 들어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저는 남편을 또렷이 바라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자기가 설치한 덫에 그대로 걸려버린 것이죠. 저는 남편 옆에 있는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 결혼한 남자한테 접근한 게 당신이군요. 당신도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요. 좀 전에 병원에서 진단서 모두 다 받아뒀으니까. 그러자 여성은 소리쳤어요. 왜 제가 뒤집어 써야 하죠? 성태 씨가 먼저 저한테 접근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어머, 그래요? 남편이 먼저 접근한 거군요. 전 남편의 핸드폰에서 여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피해자라고 말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인 태도인 것 같네요? 여자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었다 판단한 것 같았죠. 사모님, 죄송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어도 소용없어요. 이제 곧 변호사한테 고소장이 갈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읍소하는 둘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곤 바로 기다리고 있는 은우에게 달려갔죠. 어서 오렴. 은우 정말 의젓하더라. 친정에 가니 친정엄마와 딸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맡겨서 미안해요. 그리고 저 이혼해요. 그러니 당분간 이 집에서 은우랑 같이 지내도 될까요? 친정엄마는 갑작스러운 저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눈물을 훔치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니? 걱정 말고 은우랑 이 집에서 함께 지내자꾸나. 친정엄마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났습니다. 은우에게도 더 이상 아빠와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은우는 이미 각오를 했었는지 의연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응, 아빠랑은 당분간 나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할머니랑 함께 지낼래. 어린아이가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까.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은우야. 엄마가 아빠 몫까지 더 은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서 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는 아이와 더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비록 전보다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지금의 소박한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우가 저를 믿고 의지해주고 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연락을 끊었고 은우와는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은우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은우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흔쾌히 만나게 할 생각입니다. 제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은우에게는 아빠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우라는 소중한 보물을 제게 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